정오 종합뉴스. (10월 26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부터 정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평균 29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보다 더 높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있는 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이미 TF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은 어젯밤 8시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종로구의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체 입수한 TF 구성 운영 계획안도 공개하고 교육부가 직제상 근거도 없이 TF를 꾸려 청와대 점검회의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부터 정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직제에도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담 비밀 조직까지 꾸려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해왔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공개 TF팀이 지난 9월 말부터 운영돼 왔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위증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도 국정교과서 저지 행보를 이어갑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효창공원 내 안중근 의사 가묘와 백범 김구 선생의 묘 등을 참배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길거리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후부터는 국정화 반대 스티커 차량 부착 운동도 새롭게 시작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국정화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6주년을 기념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 모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정교과서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우리 측 90가족 254명과 북측 가족 188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 연회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작별 상봉이 끝나면 먼저 북측 가족들이 상봉장을 떠나 버스에 탑승하고 남측 가족들이 배웅하게 됩니다. 우리 측 가족은 오후 2시 30분쯤 금강산을 출발해 오후 4시쯤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며 오후 5시쯤 처음 집결했던 강원도 속초에 도착합니다. 다음 달 초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유력하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월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문을 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달 말까지 20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현장에 만들어진 이 기념관은 개관 2주년을 석 달 앞두고 현재 하루 평균 5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얼빈역 1층 귀빈용 대합실을 개조해 만든 안 의사 기념관은 내년부터 하얼빈역 전면 개축에 따라서 하얼빈 시내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임시 이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폐조직 손상 등 메르스 후유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152번째 환자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폐조직 손상이 심해서 바이러스 소멸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폐이식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 어제 새벽 1시 52분쯤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아내 간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돼 130여일 동안 메르스와 후유증을 치료해왔습니다. 당시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기존 36명에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평균 29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상여금을 포함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290만 9천 원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3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100인 이상 사업장 414곳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실제보다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분기 아르바이트 시장 소득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올해 3분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67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평균 시급은 7,060원으로 5.5% 증가해 올해 최저 시급 상승률인 7.1%보다 낮았습니다. 블로그 게시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파워블로거에게 법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파워블로거 52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 5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 배상하라며 정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최대 4만 명에 이르는 파워블로거로서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정 씨에 대한 글이 게시되면서 블로그 방문자들이 정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피해가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갭이 미만이 들어있는 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한 갑에 14갭이나 10갭이로 포장된 담배를 기존 담배보다 훨씬 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소량 포장 담배는 담배값에 부담을 느끼는 애연가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한 갑에 20갭이 이상 포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소량 포장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해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6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65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17건의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446억여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가 순대와 떡볶이 등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순대 제조업체를 방문해서 오는 2017년까지 순대, 떡볶이떡, 알 가공품 등의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인 이하의 영세 떡볶이떡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어묵류와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선살 소시지와 과자, 빵류 등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내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총 100억 원의 용수 확보 대책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누적 강수량은 762mm로 평년 1225mm의 62% 수준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3개 저수지에 지하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대학 교수 B모 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김 대표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친분이 있던 B 교수는 즉시 김 대표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김 대표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부산 진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져 늦은 밤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3도, 습도는 55%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